안녕하세요. SF한테에서 소원 현장 전원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데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좀 서재 같은 분위기에 안락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역시 도서관에서 보는 것과도 또 다른 느낌의 즐거움이 있네요. 자, 도서관 캐스트 시간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SF 판타지 작품들, 특히 SF 작품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할 때 문득 최근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SF 공모전에서 심사하시는 분이 한 얘기 중에서 왜 이렇게 섹스 로봇의 얘기가 많은가? 근데 로봇이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것과 섹스 로봇이 연결됐을 때 얼마나 참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SF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주인이 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주여행이 나온다거나 뭐 심지어는 우주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주괴수 같은 것들, 시간여행,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뭐 물론 그런 것들 반드시 SF에 꼭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SF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F를 처음 쓰는 사람들 혹은 뭐 SF를 써보고 싶은 분들 중에서 종종 그런 얘기들 쓰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그 심사위원의 배명훈 씨 얘기가 했었던 얘기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로봇이란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들을 적대하는 존재. 로봇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로서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작품에서도 거기서 로봇이 이 인간의 또 다른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을 해치는 존재로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존재, 혹은 뭐 도구로서의 로봇, 여기서 말하는 섹스 인형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인형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로봇, 그런 형태로 좀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든가 아니면 테즈카 오사무의 로봇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과연 인간처럼 생긴 로봇, 안드로이드란 것이 꼭 그렇게만 나와야 되는 것인가? 무조건 그들이 이를테면 인간보다 발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해야 되는가? 혹은 인간은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장난감 같은 인형 같은 도구로서 다뤄줘야 되는가? 라는 거죠.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작품, 양원영 씨의 안드로이드도 괜찮아라는 연작 단편선입니다. 한번 양원영 씨하고 이제 작가의 만남을 진행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하지만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SF에서 중요한 것, 바로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반면 SF 작품들이라고 쓰면서 그냥 인간의 명령을 듣는 인형으로서의 아니면 도구로서의 그런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인간이 담겨있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다루고 싶지 않은, 인간을 다루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친근하게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안드로이드 괜찮아라는 작품집, 처음에 프롤로그 청소로봇의 주인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소로봇이 있었어요. 자, 이 세계 재밌는 것은요, 이 세계에서 분명 SF인데 지옥이 등장합니다. 기계의 지옥이에요. 로봇들의 지옥이고, 만약에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청소 로봇은 단지 청소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인간에게 죄를 짓게 돼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피고는 엉엉 울면서 말했다. 그저 청소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청소로봇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황금가지의 단편선 중에 해놨던 아빠의 우주여행이라는 책에 등장했던 바로 그 아빠의 우주여행으로 이어집니다. 아빠의 우주여행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연작 선집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요,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아빠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 엄마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집사로서의,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연인이 되는 안드로이드. 또 한편으로는 앞부분에서 분명히 인간인 것처럼 나오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의 딸, 딸로서의 안드로이드. 네, 그렇게 수많은 안드로이드들과 그리고 인간들의 얘기가 펼쳐져요.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 독립된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빠의 우주여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화가 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는 그러한 로봇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요. 그 로봇 시스템에 의해서 성인이 될 끝까지 아버지로서 같이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는, 계속 가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라 불렀던 존재를 회수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10몇 년 동안 아빠로서 살았어요. 그 아빠라고 불렸던 그 존재에게 바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우주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 우주여행을 보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바로 인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주인공. 그녀는 자기 아빠의 이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아빠라고 불렀던 존재, 즉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친구는 주인공의 친구는 안드로이드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보내버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딸은 어떻게든 간에 아버지에게 우주여행을 보내고 싶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직 직장도 제대로 갖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학비라든가 그런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상태에서 여러가지의 경품에 응모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과연 아빠의 여행을 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주여행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였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작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무료 체험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 아주 절묘한 얘기예요. 처음에는요, 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진심이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냐 묻는다면 스토커 짓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렇다, 나는 스토커다. 더럽고 비열한 범죄자다. 그게 뭐 어쩌단 말인가. 사랑한데 들키지 않으면 정땡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녀라는 존재가 안드로이드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체험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주인공은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가 안드로이드인 척 들어가서 그녀를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게 말이죠.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걸 쓰신 분이 여성 작가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비두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더 노골적으로 쓸 수 있었겠죠.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 특히 저 같은 남자들에게는 약간 이제 환상에 깨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자,
여기서 나와요. 번뇌가 시킨다. 하하하하하. 해냈다 난 해냈다. 하면서 막 욕망 따위는 이 청결함과 만족감에 기대려 보냐 하면서 막 청소하는 거 하게 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주인공 진짜 안드로이드였어요. 예, 진짜 안드로이드인데, 사실은 안드로이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자신이 안드로이드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인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험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도 강렬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생활이 너무도 강렬한 그 생활 속에서 체험 사용 한 일주일 동안 해당 안드로이드의 수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여 시스템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결국엔 안드로이드를 구입하지만 어머니 클래스의 안드로이드를 추천해드린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게 웃깁니다. 디스토피아 자연서 정말 재밌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인공 안드로이드는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됐어요. 5번 한 개지만요. 그리고 과연 그 안드로이드로서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안드로이드가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디스토피아가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년 뒤, 100년 뒤, 그리고 뭐 수백 년 뒤에 아주 쭉 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안드로이드와 인간들이 공존하고 있는 삶이라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는가? 예. 안드로이드가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꼭 인간을 지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었다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더더욱더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꼭 하고 싶었다는 얘기. 자, 마지막 안드로이드의 대사를 쓰기 위해서 쓴 길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포인트는 주인아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주인아라는 것이. 그 밖에도 이 안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안드로이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녀보산 신드롬. 이 작품 중 이 내부에서는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뭐 사이비 점쟁이 같은 캐릭터고, 사이비 사기꾼이에요. 근데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의 점쟁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이비 종교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점점점은 진짜 천녀보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로 변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인간적인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 갔을 때 그 천녀보살이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처럼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짧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긴 이야기까지 수많은 내용들의 10몇 편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두는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전부 다 인간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로봇, 안드로이드 얘기 나올 때 그것들은 우리들의 거울로서, 인간의 거울로서 등장한다고 해요. 하지만 말이죠, 그 안드로이드가 반드시 인간의 거울로서만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욕망을 반영해서 그냥 인형처럼 그냥 명령에 따라 듣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독립된, 그리고 인간과는 또 다른 존재가 아닐까요? 전 그런 점에서 이 양원영 씨의 안드로이드 괜찮아,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싶다면 꼭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존재와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이 안드로이드 괜찮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동시에 같이 살아가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의 하나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눈길이 가는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재밌게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